성령이 숨진 지 35일째가 되어서야 그동안 한사껏 거부하던 고기 반찬을 수라상류에 올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동안 한양에는 세자 양녕대군이 남아 임금이 자리를 비운 서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세자의 장인인 병조판서 김한로는 어디로 튈 줄 알 수 없는 세자로 인해 연일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자 양녕이 어린 시절 외가에서 귀여움만 받으며 자라서일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울 줄 알며 안하무인하는 행태는 아버지 태종의 위세에도 꺾이지 않고 끝을 모르기만 했습니다. 장인인 김한로와 장모를 자신 주색잡기의 하수인으로 부릴 만큼 무례한과 같은 행동을 뉘우침 없이 반복하기만 했는데요. 태종이 지신사 조말생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지신사는 도승지로 정삼품 벼슬입니다. 이전에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취해 공안에 들였다가 발각되어 쫓겨났는데 어느 날인가 청평군 궁주와 평양군 궁지 등이 와서 중궁을 볼 때 내가 마침 들어갔더니 평양군 궁주가 말하기를 세자전에서 유모를 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하여 중궁이 놀라며 말하기를 누구의 아이더냐 하니 궁주가 말하기를 어리가 낳은 아이입니다 하였다. 어리는 이미 쫓아냈는데 김한로의 처가 김한로의 말을 들어 여종이라 칭하고 대궐로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청평군 궁주는 태종의 장녀 정순공주이고 평양군 궁주는 태종의 차녀 경정공주인데요. 세자 양녕이 장인 김한로를 시켜 쫓아낸 어리를 태종 몰래 다시 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태종이 이어 말합니다. 세자가 어려서부터 우람하게 생겨 장차 학문을 깨우치면 나라를 맡길 만할 것 같아 항상 가르치고 이끌고자 노력하였는데 이제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 자식까지 두었음에도 학문은 멀리하고 방자함이 날로 심해지기만 하다. 이전의 임금 중에는 세자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두어 바꾸기도 하였고 참소하는 말을 듣고 패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일찍이 그런 일들을 교훈 삼아 그리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이와 같기만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태조께서 늙고 어진 큰 인물이 되어 나라를 여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손자에 이르러 벌써 이와 같이 되었으니 장차 어찌 해야겠는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태종이 두 눈에서 마치 눈물을 샘솟아내듯이 흘리면서 잠시 고개를 떨구고는 다시 목맨 소리를 가다듬어 말을 이어갑니다. 죽은 자식 성령은 우리 가문에서 특별한 아들이었다. 매번 중국 사신에게 술자리를 베풀 때마다 중국 사신 황엄등은 성령을 바라보고는 매우 친밀하게 대하곤 했다. 장차 바르게 성장시켜 늙어졌을 때 위로 삼아 바라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불행히도 단명하였으니 무엇으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겠는가? 태종은 또다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렇게 잠시의 시간이 흐르고 조말생이 아뢰입니다. 세자가 학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소인배들하고만 어울리니 대수실로 모두 실망할 뿐입니다. 이제 또 이와 같으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김한로의 죄를 다스려 뒷날을 경계하소서. 불의한 세자로 인해 지금까지 죄받은 자가 한둘이 아니니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 아직은 오직 가르쳐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니 그대와의 말은 누설하지 말라. 최측근인 지신사 조말생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먼저 넌지시 귀뜸해둔 것인데요. 이 시기 태종은 51세, 온경왕후 민씨는 53세일 때입니다. 막내 아들 성령의 죽음은 태종과 민씨에게 있어 인생의 마지막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 한경으로 돌아가는 영의정 유정형이 좌의정 박은을 전송하면서 내구마 한 필씩을 내려주고 태종이 말합니다. 개성을 개경, 한성 즉 한양을 한경이라 하여
양경이라 불렀는데요. 내구마는 임금의 필요를 위해 기르던 말입니다. 경들은 이 말을 타고 양경을 왕래하라. 전하의 베푸심이 이와 같으니 만약 이 말을 타고 불의를 행한다면 마땅히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이를 것입니다. 지난날 간신 구정수의 일이 드러났을 때 나라에 산적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황희를 불러 구정수의 악행과 세자의 실덕을 모두 말했는데 황희가 대답하기를 구정수의 행위는 매나 개의 소행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세자의 실덕함은 나이가 어려서입니다. 나이가 어려서입니다. 하며 2번씩이나 말했을 뿐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김한로가 세자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큰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음모하여 몰래 어리를 다시 바쳤으니 이 2사람의 죄는 마땅히 법에 따라 처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아직은 바깥에 드러내지 않고 참으면서 세자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기다릴 것이니 2경은 마땅히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만약에 그래도 세자가 끝내 깨닫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니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는가? 좌의정은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 영의정은 이미 늙었다. 하지만 죽고 사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것이니 2경은 마땅하게 처신하라. 김한로와 황희의 죄는 숨겨두고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마땅히 바르게 잡아 뒷일을 엄중히 하소서. 아직은 세자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두고 보는 것이 옳다. 세자 양령의 나이 24세일 때입니다. 성령의 죽음으로 어렵게 마음 한쪽을 정리해 가던 태종은 이미 또 다른 단호한 마음도 세워놓고 있는 것인데요. 장차 임금이 될 세자에게 그 비위를 거슬러 누구도 쉽게 양령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 지신사와 영의정, 좌의정에게 미리 언급한 것은 결국 세자를 패하게 되었을 때 황희와 김한로처럼 세자를 감싸고 돌지 말 것을 미리 경고해둔과 동시에 일이 중간에 세어나가 잘못을 때에는 그 목숨을 내놓게 될 것 또한 다짐한 것입니다. 구중수는 1410년에 민무구와 민무질이 1416년에 민무휼과 민무회가 자진해 세상을 떠나가는 사이에 자신의 2형 구종지, 구종유와 함께 뒷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자 양령에게 궁을 넘나들면서 아첨하며 향응을 베풀어 세자의 주색놀이를 도맡아 오다 마침내 2형과 함께 참수당하게 됩니다. 1418년 태종 18년 5월 10일 아버지 태종의 탄일을 맞아 세자 양령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와 있을 때 태종은 지신사 영의정 좌의정에게 누설하지 말라 했던 곽선의 첩 어리에 관한 일과 더불어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마침내 터뜨리며 말합니다. 일에 관계된 모두를 마지막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달에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취해 궁에 들었으나 내가 알고 즉시 내쫓았다. 그런데 김한로의 어미가 숙빈을 보고자 궁에 들어올 때 어리를 몰래 데리고 들어와 아이를 갖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고자 꾸민 일이었던가? 아니면 세자에게 굽혀 따르고자 했던 일인가? 듣자 하니 성령이 죽었을 때 세자가 궁 안에서 활을 쏘며 놀았다고 하니 친동생의 죽음을 당해 부모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는 행동이 그와 같다면 그것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세자에게 오늘과 같이 하는 것은 왕실과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일 뿐이다. 세자의 친동생이 셋이었으나 이제 한 아들은 죽었다. 장자 장손에게 나라를 잇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법도이거늘 나는 이제와 다른 마음이 없으며 만약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음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부인은 지아비의 부모를 중하게 생각해야 하거늘 숙빈이 비록 지아비의 뜻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어찌 나의 뜻은 알지 못했는가? 어리를 몰래 들이다니
나는 매우 잘못이라고 여긴다. 숙비는 김한로의 딸로 세자병인데요. 태종이 내관을 불러 명합니다. 함경에 가서 숙빈을 아비집으로 내보내라. 어린 또한 세자빈과 함께 김한로의 집으로 내쫓깁니다. 이어 함경에 있는 김한로를 즉각 소환해 그 잘못을 추궁하다 일단은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이 일이 잘못되면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날 태종은 세자 양녕에게 홀로 말을 타고 함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또 함경에는 세자가 세자전에 들어가지 말도록 할 것을 명하는데요. 길을 가던 세자 양녕이 대자암에서 불공을 들이고 개성으로 돌아오던 충녕대군을 길 위에서 만나자 성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리에 관한 일은 반드시 내가 고했을 것이다. 그 말에 충녕대군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요. 충녕대군이 불공들인 대자암은 동생 성녕대군의 묘를 위하여 지은 절입니다. 서로 헤어져 4, 5리쯤을 가고 있을 때 세자를 홀로 돌아가게 한 태종이 그래도 걱정스러웠는지 다시 돌아올 것을 명해 세자의 호의를 맡은 별감이 급히 말을 달려 그 명을 전하니 세자는 다시 개성으로 돌아왔는데요. 세자가 태종 앞에 이르니 태종은 다시 세자를 크게 책망하였고 자리를 물러나온 세자가 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 아뢰고자 했으나 말이 거칠고 부도해 애써 화를 누르고 있는 태종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걱정한 충녕대군이 힘써 막아섰지만 그래도 세자가 고집을 수그리지 않자 충녕이 세자의 소매를 잡고 반복하여 지극하게 충고를 다하니 그때 세자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태종과 마주하여 학문과 무예에 대해 논하던 세자가 말합니다. 충녕은 용맹스럽지 못합니다. 태종이 그 말에 대답합니다. 비록 용맹스럽지 못한 것 같지만 큰 일이 있을 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단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냉철한 판단과 결단으로 모든 이익을 넘어서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져온 태종인데요. 그러나 자식을 앞에 두고는 한 번 세웠던 의지를 뒤로 물리기를 반복하는 마음 약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성녕대군이 숨을 거둔 후 3개월여의 시간만 흘렀을 뿐 성령에 대한 기억에서 멀어지기 위해 온경왕후 미씨와 함께 개성으로 몸을 옮겨왔지만 여전히 몸을 떨쳐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태종이었는데요. 그래서였던가요? 홀로 함경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가 그 말머리를 돌리게 한 태종은 세자가 개성으로 올 때의 호의 행렬을 그대로 거쳐 양녕을 다시 함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또한 양녕을 세자전에 들이지 말게 한 전일의 명도 철회하는데요. 더불어 세자의 잘못은 낮추고 대신 그 책임을 장인인 김한로에게 돌리며 말합니다. 어리가 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오직 김한로의 간사하고 음흉한 깨였으니 세자의 잘못은 적다. 김한로는 죽산에 부처하고 그 아들 김경재는 과천 조모의 집에 안치하라. 만약 서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잘못에 비해 김한로에 대한 처벌도 낮추어 이 일을 더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자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틀 후 하루 만에 급히 말을 달려 함경에 도착한 세자 양녕이 다른 곳도 아닌 어리가 있는 숙빈의 집을 찾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자 노한 태종은 사람을 보내 세자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중궁과 너희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나 또한 법대로만 처치하지 못해 너희 장인만 가벼운 죄를 받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장인이 아직 귀향길을 떠나 한강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내가 또 깨닫지 못해 즉시 세자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대로 숙빈의 집에 들어가 어리를 만났으니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이란 말인가? 너는 어찌하여 왕실과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불효하는 것인가?